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독도교육 주간을 맞이해서 독도 알아보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땅이라고 다른 나라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왜 우리나라 땅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독도에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들 다 받으셨을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독도의 구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도는 이제 돌섬으로 돼 있죠. 자, 사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섬이 독도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구조를 보시고요. 서도에는 이제 어업인 숙소 혹은 이제 유일한 주민분께서 살고 계시고요. 동도 쪽에서는 이제 경찰인 독도 경비대가 이렇게 주둔을 하면서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기록들, 그다음에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독도에 대한 역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기록은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신라의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보내가지고 우산국을 정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산국 자체는 이제 울릉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울릉도 사람들이 생활하던 생활 반경 안에 이제 독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도가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에 포함된 때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태조왕건 때 이제 토산물을 바쳐서 관직을 하사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후에 이제 고려 왕들, 현종, 덕종, 고종 이런 고려 왕들 때도 울릉도에서 혹은 독도에서 이제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한번 이제 정책이 바뀌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태종 이방원, 3대 왕이죠. 울릉도 백성 관리를 위해서 울릉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본토로 철수합니다. 당연히 독도에 왔다 갔다 하던 어민들도 이제 본토로 가게 되고요. 대신에 관리들을 꾸준히 파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 영토로서 순찰해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이제 울릉도 쪽에 와서 혹은 독도까지 와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조선 어민들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일본 어민과 조선 어민들이 충돌해서 이제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이 안용복이라고 한 사람은 수건 출신으로서 군대를 그만두고 어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본 어민과 충돌을 해가지고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항의를 해서 풀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에 이제 일본 어민들이 발견됐을 때 준비해왔던 조선 관원복을 입고 와서 내가 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데 도대체 누가 이쪽에 오라고 했는가, 이걸 추궁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일본이 도토리번 답변서를 통해서 다 일본인들은 이제 울릉도 독도 쪽에 가지 말아라고 하는 도해 금지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용복이 항의를 하고 돌아왔지만 조선 정부는 안용복에 대해서 일본의 불법 도항한 점, 그다음에 관원을 사칭한 점을 들어서 안용복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자, 다만 이러한 항의를 해서 우리나라 영유권을 지킨 공적이 치하가 돼서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이때쯤에 일본이 근대적 개혁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울릉도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시한 태정관 지령이란 걸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태정관 지령이라고 보시는 거는, 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내렸다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비서실 내지는 국무총리실,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다라는 최종 결정 지령문을 내려서 이제 특히 이 일본의 독도와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에 내려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영토 결정권을 확실하게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땅처럼 인식이 됐는데, 여전히 일본 어민들이 간간히 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고종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확실하게 관리하게 되고요. 이제 내용 자체는 울릉도에 격을 승격시키면서 주변선까지 이제 관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프린트 보시면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 관할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죽도라고 하는 거 울릉도 바로 동북쪽에 붙어있는 섬이고,
여기는 석도가 이제 우리 독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보에 등재를 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 개념이 없으니까 관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주변국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관서에 내려주거나 다른 관청에게 내려주거나 혹은 이제 각 건물 게시판 입구 쪽에 큰 게시판을 걸어놔요. 거기다가 이제 공고 내리듯이 이렇게 붙이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재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땅을 독도를 침탈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의 영향에 휩쓸리게 되었고,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여러 가지 획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일전쟁도 일어났었고요.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이 전쟁을 수행을 위해서 대한제국을 통해서 이제 울릉도 등에 막로를 설치하게 되고, 특히 이때 독도의 자원을 탐냈던 나카이 요자부루라고 하는 사업가 혹은 어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에 이제 독도를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 수자원을 쓰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노렸던 것은 독도에 살고 있던 생물인 강치였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루가 이제 강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외무성이 그래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주장하라 했는데, 사실 내무성에서는 국제여론 문제도 있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일본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독도를 불법 침탈하게 되는데요. 그 불법 침탈을 하게 된 근거가 된 문서가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시마네현 근처 끝자락 바다에 다케시마라고 하는 무인섬이 있고 무인도가 있고, 이것이 어느 나라 것도 아니니까 자기네가 편입하겠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독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케시마가. 그러나 이 시마네현 고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국가의 수장이었던 고종이 직접 황제가 내린 것이고 제일 높은 위치에서 내려간 곳이고, 이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지면 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관리 수준에서 이게 내려왔다는 공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관보라고 하는 거에 등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표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무인도인 독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나라인 대한제국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근슬쩍 시마네현 고시 발표하고 자기네 땅인 것처럼 편입을 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받지 못하고 1906년이나 돼서야 울릉군수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이런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알게 된 게 일본 어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독도가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라서 이제 이용하려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맘때쯤에 주권을 거의 다 빼앗긴 을사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본에 저항할 만한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내내 독도는 일본 땅처럼 사용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했던 이 강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느끼 오시겠지만 물개 바다사자의 일종이고요. 19세기 1800년대만 해도 3만에서 5만여 마리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낮은 위치의 바위섬에는 독도 끝자락에 바위섬에는 거의 강치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가 불법 편입한 뒤로 강치를 잡아다가 가죽은 가방을 만드는 데 썼고, 기름을 추출해서 이용을 하고, 어린 강치들은 잡아서 서커스단에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그 수가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1950년대 3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러니까 마리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1972년에 마지막으로 확인돼서 결국에는 이제 멸종이 선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강치가 발견됐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물개가 잘못 오인된 적도 있고 강치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현재까지는 멸종인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사진 있잖아요. 이 박제 사진도 사실은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일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은 독도 자원 관리 보존 열심히 하는데 한국은 자기네 땅 아니다라고,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보존도 소홀히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자, 그럼 광복 후의 독도를 상황을 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던 불법적으로 침탈한 국가들을 이제 원래대로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국은 자연스럽게 독립이 됐는데 한국 주변, 특히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평화선이라는 걸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평화선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독도 근처, 완벽하게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근처에 오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 선을 침범해온 일본 선박을 납포하고 이제 처벌을 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원래 자기네 땅이다, 시마네온고시에로 편입한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말이 안 끝날 거면 국제재판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도는 당연하게 우리 땅이니까 이걸 재판을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갑자기 서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서 국제재판 가자고 하면 이거 받아들일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꾸 이것을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나라에 계속 드러내게 되면서 다른 나라 시선을 끄는 거죠. 아, 여기가 원래 분쟁 지역이었나 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억지에 대해서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독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행정력이 미처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국토 보호를 못하니까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의용 수비대를 결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자, 나중에 이제 독도경비대로 개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1996년에는 완전히 이제 경찰청 직속 산하 부대인 산하 소속인 독도경비대로 재편된 것이 1996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도는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대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국경과 관련된 지역이고 국토와 민감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가서 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도의 등대도 설치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즉, 독도는 우리나라가 행정적, 입법적, 사법권을 즉 주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외부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독도가 어떤 근거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독도 바로 알기 수업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